빼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댄텟입니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빼캐스트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빼캐스트 어디 갔냐, 다시 안 하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긴 영상 컨텐츠를 좀 정비를 하느라 팟캐스트를 업로드 많이 못했던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올해부터는 긴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생각이고요. 그 첫 단추로 얼마 전에 종영을 한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에 대해서 김태진님과 함께 솔직담백 오타쿠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현생이 쉽지가 않나요? 네, 현생이 생각보다 요즘 어지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도 스켈레톤 크루 덕분에 요즘은 좀 재밌게 살았습니다. 또 스켈레톤 크루가 의도한 건 아닌데 스켈레톤 크루 1화 방영이 계엄령 터진 당일, 그리고 스켈레톤 크루가 종영한 날이 이제 누가 구속이 된 날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포스가 뭔가 또 포스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스켈레톤 크루 후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짧고 굵게 태진님은 이 스켈레톤 크루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봤는지 짧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정말 기대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왜냐면 소재부터가 일단은 이제 뭐라고 해야지? 해적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해적 이야기고 또 구니스를 이제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어린이 드라마라는 이제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냥 완전 쉬어가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홍보도 되게 늦었잖아요, 이번 게. 그렇죠. 홍보를 느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죠. 맞아요. 예고편도 진짜 방영 얼마 전에야 공개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예고편에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그냥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모험을 하고 해골 조금 나오고 끝이어서 예측을 할 게 없었죠, 사실. 그렇죠. 예측할 것도 없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기대작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볼 때마다 계속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안도르 다음으로 제일 만족했습니다. 안도르 다음에 바로. 네. 사실 만달로리안도 제친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만달로리안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이 스토리의 흐름 자체는 스켈레톤 크루의 방식이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만달로리안 1시즌만 두고 스켈레톤 크루랑 저한테 비교를 하라 그랬으면 솔직히 저는 만달로리안 1시즌 다음이 스켈레톤 크루였을 것 같은데, 만달로리안의 1, 2, 3시즌 전체 그 스토리 진행을 생각해보면 매끄러운 정도가 스켈레톤 크루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쵸. 왜냐면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막 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스켈레톤 크루를 진짜 정말 기대가 안 됐고 1화를 보는 당일에도 사실 오늘 스켈레톤 크루? 방영하는 날인가 싶었을 정도로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언제부터 2화? 3화부터 서서히 빌드업을 하더니 6화에서 빵 떠트리고 8화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지를 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저도 사실 안도르, 만달로리안 시즌 1, 그 다음에 스켈레톤 크루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아까 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일직선으로 쭉 빌드업을 착착착 착실히 해가지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터트리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뭔가 또 복선과 그 반전이 있었던 에콜라이트 같은 작품을 보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더더욱 약간 스켈레톤 크루의 스토리텔링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에콜라이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에콜라이트가 저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중간에 회상이 너무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회상도 일부러 이제 시점을 끊어놔 버렸기 때문에 바꾸고, 예,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 에콜라이트를 음,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맞나? 이랬죠. 음, 근데 이제 스켈레톤 크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상이 오리지널이랑 프리퀄, 시퀄처럼 회상 장면이 안 들어간다는 점이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죠. 맞아,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제 쭉 가는 거고 그런 형태 때문에 더 깔끔하게 전개됐던 것 같아요. 요즘 스타워즈 작품 중에서 플래시백이 안 들어간 작품은 또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죠? 드라마 중에서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비안 케노비도 그랬고, 네. 만달로리안 시즌 3도 그랬고, 아소카도 그랬고, 그렇죠. 에콜라이터도 그렇고, 다 플래시백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안도르도 이번 심지어 작품만, 있었고. 그치. 네. 이번 작품만 특히 그게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괜찮았던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켈레톤 크루를 어떻게 봤는지 저희의 감상을 일단 짧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스켈레톤 크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드라마 방영 이전에 마케팅과 프로모 단계이던 시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케팅을 안 했어요, 스켈레톤 크루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본토부터 아예 안 했더라고요. 뭐가 없었어. 네. 뭐 소식을 듣고 기대를 하려고 해도 뭐가 사실 없었고 그 이상한 프로모션이었어요. 레고 오닉스 신더가 드라마 티저 예고편보다 먼저 나왔죠. 심지어 그걸로 기체 이름이 처음 공개되고 애들 이름도 아마 거기서 처음 다 공개됐어요. 그렇죠. 캐릭터 공개도 거기서 처음 되고 오닉스 신더라는 것도 처음 공개되고 그래서 무슨 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포트나이트에서 처음으로 그 팔퍼틴의 괴소리를 풀었던 것처럼 맞아요. 무슨 레고로 이런 우주선과 캐릭터 이름을 푸는 이런 마케팅이 맞나? 그래서 더더욱 약간 좀 걱정, 우려? 약간 그런 게 됐었던 것 같은데 스켈레톤 크루가 이제 초반 마케팅을 굉장히 일부러 이상하게 했는지 뭐 사정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태진님은 딱 그때 스켈레톤 크루에 대해서 감상이 어떠셨어요? 홍보를 이제 워낙 안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예고편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심지어 유출 짤만 있었어요. 포스터도 그쵸. 없고 유출 짤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의심을 했죠.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홍보도 못하나. 솔직히 약간 엄청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도 그때 유출됐던 내용이 제다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험을 우주여행을 떠난다. 네,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약간 아니 왜 제다이가 또 생존해 있냐 약간 이런 감상이었어요. 그렇죠. 굳이 또 뭐 오더 66 생존자를 만들어서 스토리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 플롯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마케팅 단계에서 이걸 루카스 필름이 왜 만들었나 그랬고 그 캐릭터 사진들이 유출됐을 때도 그 미랄루카 종족이랑 그 맥스리버 종족이라고 착각을 했죠 다들.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애가 안대도 쓰고 또 코끼리처럼 생겨가지고 당연히 그거겠거니 했죠 다들. 그쵸. 거기다가 예고편이 처음 나왔을 때 또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스타워즈가 아니라 지구. 완전 지구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비주얼을 가져와서 맞아요. 얘네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완전 미국 교회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지구처럼 생긴 도시들. 자동차에 무슨 가로등에 조지 루카스가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가져온 것 같은 그런 행성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것까진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일단 전체적인 비주얼은 나쁘지 않았고 그냥 또 스타워즈 은하계는 넓으니까 뭐 그런 행성도 있겠거니라고 해서 그냥 전 넘어가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부정적인 의견도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스타워즈가 너무 지구스러우면은 그 몰입감이 깨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안돌에서 그 AK-47 그거 모델로 나왔다고 한 것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 배경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배째라 하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는 옛날에 스타워즈가 막 한창 EU 작품들도 막 배출하고 그럴 때 스타워즈의 안경 같은 소품도 너무 지구와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금지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조지 루카스가 보면 뒷목 잡을 그런 행성이었죠, 에데틴이. 맞아요. 에데틴 자체가 또 거기서도 안경 나오잖아요. 위마빠가 쓰고 위마빠도 다니고. 안경을 쓰고 뭐 시리얼 먹고. 맞아요. 시리얼 먹고 뭐. 자연스럽게 에데틴 이야기와 약간 1화에서 4화까지의 빌드업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좀 넘어올까 해요. 예. 에데틴 이야기를 넘어가자면은 솔직히 앳 시리즈 행성까지는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름이 하도 특이하다 보니까. 맞아요. 앳 이렇게 이어지니까. 에틴? 이러면 약간 오드 만텔 이런 식으로 사연이 있는 행성이겠거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폐국 행성 아닐까라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추측들을 해주셔서. 아, 그런 추측이 있었어요? 아니,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이거 약간 크레딧 만드는 행성 같은데? 이래가지고. 와, 그 예측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 앳 시리즈가 조폐국 시리즈 행성이면 드라마 첫 장면하고도 이어지고. 아, 그쵸. 또 만도버스라고 불리는 이 스타워즈 일련의 TV쇼들이 처음 시작된 만달로리안 1시즌 1화에서도 딘자린이 딱 현상금을 받는 순간 크레딧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돈 똥값 가지고 이제 그치. 의미가 없다. 제국 크레딧은 의미가 없고 뭐 몬칼라마리 크레딧이라도 줘라 이런 식으로 크레딧 얘기를 의외로 또 많이 한 시리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만도버스하고 더 나아가서 스타워즈의 약간 경제, 금융 경제 잘 다뤄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막 엄청 자세히 조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명한 건 처음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고. 에데틴이라는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공간을 역으로 9공화국기의 9개 보석행성이라고 설정한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9공화국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렇고 또 에데틴 문장이 프로토 리퍼블릭이라고 했나요? 그쵸. 그때? 그 초기 공화국에 뭐 문양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자 초기 공화국 그쵸. 문자를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역사가 있는 행성인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걔네가. 그 로어 설정도 굉장히 흥미롭게 풀었던 것 같고. 네. 지구하고 너무 닮은 이 스타워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었던 에데틴이 왜 이런 모습이고 왜 은하계 사회와 다른 모습인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역으로 수수께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에데틴의 수수께끼가 없었다면 이 쇼는 지금처럼 고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동의해요. 완전히. 그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에데틴 자체는 그냥 좀 특이한 행성 정도로만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크란처럼 아예 똑같은 설계를 가진 행성을 하나 더 등장시켜가지고 더 이제 진짜 뭐 하는 곳인지 계속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작품이.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똑같이 생기니까 무슨 사회 실험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행성 시리즈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폐국이란 설정 때문에 이게 조폐국으로 가버린다고? 저는 좀 이랬죠. 약간 장막의 은행 행성들을 좀 덮어둔 그런 느낌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냥 감춰놓은 금고 행성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에데틴 자체가 갑자기 막 해적 항구에 갔더니 무슨 소리야, 에데틴이 어딨어? 이럴 때 약간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에데틴에서 왔다니까요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막 전설 속 행성, 막 동화 속 행성 이러고 있고. 사실 그런 캐논에서 지금 그런 전설, 약간 포크테일? 뭐라 그러지? 민화? 뭐 신화?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소카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스타워즈 은하계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였고 그거는
스타워즈 은하계 안에서 스타워즈 은하계가 가진 그 전설 신화 같은 것들을 푸니까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실존적인 느낌 더 줘가지고. 맞아요. 약간 해적선 그 타크 레노드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것 같긴 한데, 레노드라는 전설적인 해적왕이 전설적인 보석 행성을 찾아 떠났다. 이 설정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카타나 함대 느낌도 나고. 이제 사라진 함대 이런 스타워즈 속 미스테리들이 참 이번 화에서 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딱 그 느낌을 이제 삼는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해적 테마하고 엮은 것도 좋았고. 에데틴이 결국에는, 그리고 마지막 화를 보면은 9공화국이 그 9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갤럭틱 리퍼블릭의 행성이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맞아. 요즘 스타워즈가 이제 올드 리퍼블릭 전정권이라는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전정권이 어떤 정권을 말하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올드 리퍼블릭을 갤럭틱 리퍼블릭 시절에도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은하 제국 시절에도 써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게 더 혼동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까 뺀님 말씀처럼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완전 옛날 고대 행성이구나. 완전 센 고대 행성이라서 막 전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은하 제국 직전에 그냥 그 공화국. 네, 그 공화국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지들이 심지어 통신도 되는 것 같아요. 걔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제다이가 배반을 해서 그거 걔네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의외였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행성에 전달된 메시지가 오더 66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고 공화국이 멸망했으니까 사실 그 이후로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로어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뜬금없죠. 왜 이렇게 불과 29년 전이 아니 28년 전인가? 30년 전 30년 전 행성인데 이게 갑자기 무슨 전설 속 행성이 돼버리니까 엥? 사실 공화국 크레딧을 납품하는 행성이었으면 태진님 말씀대로 은하공화국 말기에도 이제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에데틴과 9개 행성들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스타워즈 경제 쪽으로 가면 이제 스타워즈의 경제는 정말 스타워즈에서 가장 말도 안 되고, 뭐 스타워즈 제작진 쪽도 이제 약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좀 부분인데, 이게 에데틴이 어쩌다가 몇백 년 동안 전설의 행성이 됐는지, 또 어떻게 유지가 됐고, 또 그 화폐 가치는 또 왜 에데틴의 그 9공화국 화폐들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맞아요. 그건 나중에라도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국 크레딧은 이미 가치를 잃었고, 그쵸. 신공화국 화폐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쵸. 왜 공화국 화폐가 뜬금없이 가치가 그렇게 높고 막 그걸 가지려고 안달을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약간 금화 느낌으로 쓰인 것 같긴 한데, 이 금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었잖아요, 에데틴에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풀리면은 이제 다 똥값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금고가 가득한 금고가 1000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앵스러운 거죠.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게 풀려버리면은 이제 값은 무조건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든 얘네는 뭐 신공화국이 먹었으니까 걔네가 이제 그거를 뭐 받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냥 로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웃긴 거고, 작품 내에서만 보면은 뭐 그냥 보물 창고 찾은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긴 하죠. 옛날 스페인 금화 약간 그런 거 찾는 느낌이긴 할 텐데, 그것도 뭐 한 박스 있어야지 값어치가 있지. 무슨 뭐 한 트럭 한 우주선 뭐 몇백 개 실을 정도로 금화가 있으면은 사실 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신공화국이 뭐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는 뭐 이제 알아서 신공화국이 알아서 할 것 같고 이제 에데틴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해적 이야기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스타워즈에서 해적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주항의 역사와 함께 해적사도 함께 했다고 했을 정도로 해적은 역사가 깊어요. 스타워즈에서. 그렇죠. 계속 나오죠. 밀수꾼, 현상금 사냥꾼, 용병, 뭐 갱스터들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무법자, 아웃로들, 해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적의 역사는 참 길어요. 스타워즈에서. 그렇죠. 근데 해적을 테마로 작품을 만든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리즈 전체에서 이렇게 아예 메인으로 세운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 예. 현상금 사냥꾼이랑 용병이랑 뭐 범법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왔죠. 뭐 그쵸.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도 자주 메인으로 거의 나왔고. 거기도 뭐 밀수업자의 이제 갱스터들의 그쵸. 그게 메인이었고. 만달로리안도 사실 보바펫도 그렇고. 만달로리안도 아예 주인공이 현상금 사냥꾼이고 용병이고. 아웃로도 그 제목 그대로 아웃로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를 다룬 작품인데 해적, 우주 해적. 사실 이 낭만이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파이럿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쵸. 그 낭만을 담아서 우주 시대 해적들을 다룬 스타워즈 작품은 또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1화 오프닝 장면부터 되게 재치 있게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이게 새로운 희망 오마주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막 변주도 주고 해적이라서 좀 더 이제 거칠게 들어오는 것도 보여주고 네, 그런 이제 변주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외계 종족들로 구성된 해적들이 신공화국 탄티비하고 똑 비슷하게 생긴 신공화국 우주선을 납포해서 제압하는 광경 자체도 일단 제국군이랑 너무나도 달랐고. 맞아요. 해적들이 막 갑옷도 없으니까 총 맞고 죽어 나가는 건 똑같은데 엄청 많잖아요, 해적들이. 진짜 저글링 맞기처럼 엄청 들고. 맞아요. 약간 스톰트루퍼들이 갑옷으로 블라스터를 막아낸다면 얘네는 그냥 막아. 그냥 몸빵으로 힘을 줘서 하면서 막 눈이 3개 달린 외계인은 눈이 하나 블라스터를 맞아도 하면서 달려들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스톰트루퍼들이랑 달라. ECT 눈 맞고 버티는 거 보고 와. 이거는 힘을 빡 줘서 맞고 딱 나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해적선들 디자인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해적선들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사실 주드로의 조드도 조드지만 브루투스도 솔직히 정말 멋있게 나왔잖아요. 저 브루투스 솔직히 대사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쵸. 처음 이미지 공개됐을 때는 그냥 엑스트라 배경 캐겠거니 했어요. 처음에 배경 캐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반란 일으켜서 선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중간 보스로 계속해서 이제 얘가 포스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들. 그리고 브루투스가 마냥 완전 완전 빌런이라고 하기도 또 애매한 게 계속 얘는 부하들의 목숨을 걱정하고 그쵸. 나름 질서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해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남자 조드만 보다가 브루투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생긴 것도 멋있고 총도 잘 쏘고 맞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논리도 있고 사실 걔가 선장이 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브루투스가 좀 쉽게 가버린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 플로상 가버리는 건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좀 폼 안 나게 아니 그래도 진짜 중간까지 뭐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최후가 허무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흠이긴 해요.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조드를 계속 부처님도 따로 없어. 그래 말해라 어디 한번 말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조드한테 기회를 주고 했더니만 뒤통수를 또 쳤어.
그니까 조드 이거 조드가 살았으면 안 되는데. 또 이러면 또 조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조드 희대의 하남자. 이 몬모스마의 남편과 또 결이 다른 하남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면서도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하남자. 조드 정말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작품 내내. 그 몇 화부터였죠? 5화부터. 5화? 5화부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남자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에데틴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초등학생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심으로 싸우려고 하고 광선검까지 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 조드가 그냥 평범한 해적 캐릭터였으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스켈레톤 크루가 끝나고 나서도 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름 애들의 여정에서는 보호자 역할도 해주고 맞아요. 또 마지막 화에서 풀린 떡밥에 의하면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쵸. 많은 가명을 가지고 콜드, 하드 크레딧만 찾는 이런 캐릭터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플래시백 없이도 솔직히 잘 풀긴 한 것 같거든요. 거기서 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로만 이게 줄줄 푸는 거였잖아요. 과거를. 그치. 근데 거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호소력이 있다고 느껴지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솔직히 보면서 1화까지만 해도 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얘는 무조건 죽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8화를 보고 이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도 그 세상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사실 예상치 못한 캐릭터성이었잖아요. 이 정도의 입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일 줄은 몰랐잖아요, 조드가. 네, 그냥 가짜 제다인 척하는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진짜 제다이랑 진짜 제다이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눈앞에서 이제 읽는 걸 보면서 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세상에 대한. 사실 조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중간중간 뭐 윈도 위로해주고 뭐 맞아요. 애들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조드가 스켈레톤 크루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캐릭터라거나 거리가 굉장히 먼 캐릭터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제다이의 꿈을 꾸는 윈과 그 소통을 하는 장면들마다 유난히 그게 부각이 되는데 이런 꿈 꾸지 말고 이런 연민 같은 건 다 제쳐두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이건 진짜 조드가 겪었던 경험한 바를 걱정해서 윈한테 해줬던 말이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마냥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막 무력을 쓰고 SM33를 광선검으로 목을 뱄을 때는 정말 그 짤 중에 Your mind is so disgusting, your hair run away 이러면서 막 놀리는 그런 밈이 있는데 막 그걸 읊으면서 조드 어떻게 저렇게 천하에 쓰레기가 있나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마지막 화에 특히 조드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네 친구들 지금 다치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이러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진짜 세상에 많이 대인 사람의 그런 좀 울먹이는 그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마냥 악인으로 기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스랑 되게 다른 느낌이죠. 그쵸. 이제 시스 같은 경우는 연민이 없고 분노와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그 기반이 되는데 조드는 그게 있어요. 타인을 생각할 줄은 알아요. 그쵸. 그냥 본인이 좀 더 이기적일 뿐이지 그렇다고 막 타인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사실 뭐 7화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아이들 앉혀놔가지고 애들을 뭐 광선검으로 아니 무슨 목 뺄 거 마냥
그러니까 SM33는 심지어 배웠잖아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7화 마지막에 보면은 부모 앞에서 광선검 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와 이제는 이제 뭐 부모들 앞에서 뭐 칼춤 추겠구나 했는데 갈 때까지 가겠구만 이랬는데 네. 8화 오프닝이 거기서 이제 바로 반전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제다이인 척하면서 나는 특사다. 그냥 돈만 주면은 알아서 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교활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시스처럼 파괴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 점은 좀 재밌었어요, 이 캐릭터가. 이게 스켈레톤 크루의 작품 장르 특성상 악당을 이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쵸. 뭐 후크 선장, 끼케야. 뭐 완전 악역이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조드가 에데틴 상공에서 추락하는 해적선을 바라보는 그 표정은 야 아직도 생각이 나요. 주드로가 여전하구나. 주드로 와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거기서부터 와 연기를 보면서 이 캐릭터에 이렇게 연민이 느껴지는 게 진짜 딱 그 10분 정도 분량으로 그러니까. 캐릭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막 위임이 막 아니거든 막 사실 뭐 내가 먼저 찜했거든 이러고 제다이 사원에서 수정을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뭐 엑스윙한테 연락을 했거든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맞춰주는 거 보면 약간 짱구 극장판 뭐 악당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게 끝나고 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밤하늘을 딱 올려다 보는데 엑스윙이 지나가고 해적선이 침몰하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마냥 막 망연자실하기만 하고 허탈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안심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은하계가 아직은 살만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생각이 달랐던 거구나. 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안심도 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드 플래시백이 잘려버리면서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요번에 조드 스승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예, 배우 이제 그 스승 맡았던 배우분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 그 캐릭터 이제 그 리허설 영상을 보면은 조드를 구하려다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막 광선검 액션이 있었고 거기서 막 무슨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조드를 탈출시키고 본인만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게 맞다고 치면은 조드는 이제 스승만 보다가 스승이 이제 제국이나 뭐 누군가한테 죽고 거기서부터 모든 희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세상이 이제 완전히 선인은 죽는다 이런 거죠. 선하게 살면은 오는 거는 죽음이다. 약간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공화국이 이제 나타나면서 바뀌는 거죠.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그 캐릭터가 지금까지 나왔던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그 악당 캐릭터들 구원서사랑 다르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약간 감성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드가 나우드라는 성씨도 사실 스승의 성씨였다는 것도 드러났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삭제된 그 스승 캐릭터 이름이 아마 니나 나우드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니나 예. 나우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조드가 위임이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너 당신 제다이라고 했을 때 본인 이름 말하면서 나 나우드를 말한 게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제다이 이름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유일하게 만난 제다이야. 그리고 자기를 제다이로 소개할 때마다 자기가 조드나 나우드라고 하잖아요. 특사할 때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드가 가진 이 여러 가지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진짜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SM33가 조드의 헬멧을 빵 하면서 빠개잖아요. 그게 조금 막 마지막 화에 약간 카일로 렌이 벤 솔로와 카일로 렌의 아이덴티티 사이에서 좀 고민했던 그런 것처럼 뭐 매드 캡틴 실버랑 조드나 나우드의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묘사할 때 헬멧이 쪼개졌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조드가 에데틴의 특사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헬멧이 그 전에 깨진 거는 플롯상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작 조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주인공들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터에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이스터에그들 환기하는 느낌으로. 네. 에콜라이트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이스터에그가 엄청 많았어요. 이번 시리즈에는. 약간 이제 이번 이제 스켈레톤 크루의 이스터에그들은 그냥 80년대 작품들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되게 많죠. 특히 E.T., 구니스, 그 다음에 뭐 보물섬 이런 영화들, 이런 드라마, 뭐 TV 드라마든 뭐 이런 해적 소재 드라마들, 그리고 또 그 캡틴 EO. 캡틴 EO. 네, 그 디즈니랜드 이제 어트랙션 중 하나였는데 거기 나왔던 이제 퍼즈볼이라는 그 마스코트 캐릭터가 여기서도 잠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이디가 그 보는 그 세장 안에.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이스터에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에콜라이트가 최근 스타워즈 작품 중에서는 사실 이스터에그가 제일 많았던 작품 같은데 에콜라이트의 이스터에그들이 약간 EU 스타워즈 내에 국한됐다면 스켈레톤 크루는 7080 그리고 이 해적 아니면 뭐 우주 SF 장르 전반에 대한 그런 오마주, 이스터에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그 시절 영화들 뿐만 아니라 그 영화들을 찍은 포맷, 약간 스톱모션이나 뭐 요소들, 그 비주얼적인 요소들, 그리고 매트 페인팅 같이 촬영 기법들도 많이 가져온 것 같고. 맞아요. 오닉스 신더도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하니까 그런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오마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작품이고 그게 느껴져서 좋았고 그걸 찾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스타워즈랑 당시 영화들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저기 나왔던 거잖아. 저기 나왔던 거잖아 하면서 약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스토리 상으로도 좀 부모와 아이들 세대 사이에 그 이야기가 섞이는 것처럼 드라마 자체적으로도 그걸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이제 마지막 8화 보면은 부모 세대랑 이제 아이 세대가 함께 이제 힘을 합치잖아요. 그쵸. 그런 이제 서사도 단순히 이제 그냥 옛날 80년대 뭐 어드벤처물의 오마주보다도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순응하는 어른들과 이제 저항하는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한다. 그냥 그거 자체로도 그냥 요즘 세대와 이제 과거 세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른 세대, 아이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합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터에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태진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저는 가장 이제 인상에 남았던 거는 그 우주항에 있던 무슨 배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무슨 보트라고 하지 이걸? 그 비닐 하우스 형태로 된 보트 있잖아요. 그거 조종하던 종족이 이제 이제 이웍 TV 영화 시리즈에 나왔던 걔 이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티크. 예. 티크를 그런 식으로 등장시킬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드라마 방영 전에 티크가 나온다 그러길래 맞아요. 티크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저는 2화를 보고도 몰랐어요. 이게 걔가 티크인 줄. 저도 처음에 이름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야 왜 원숭이? 약간 이건 줄 알았어요. 약간 원숭이? 약간 해적섬이니까 원숭이? 뭐 그런 컨셉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이워크에서는 좀 되게 뚱뚱하잖아요. 티크가. 맞아요. 덩치도 크고 좀 뚱뚱한 얘는 좀 너무 말라깽이 티크가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티크였고 성우는 또 샘 유튜어가 했대. 진짜요? 그래가지고 뭐야? 저런 목소리도 나와? 이렇게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아니 심지어 그 티크가 속도를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돈 받고 얘가 반응을 하고 도다닥 화다닥 도망가는데 호다다닥. 예. 처음에 그거 속도가 가속된 건 줄로 몰랐어요. 그냥 원숭이니까 빨리 도망가네. 호다닥 가는가 보구나 이랬는데 그 이워크 아무래도 좀 이워크 데모에서의 그 연출은 좀 현대에 다시 재현하기에는 쌈마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봤으면 아마 사람들이 기절을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톤다운을 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밀레니엄 이글 밀레니엄 이글 영상도 따로 만드셨잖아. 네. 너무 재치 있는 이스터에그였어가지고 처음에 2화를 봤을 때 딱 포트 모르고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우주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일시정지를 하고 포트 모르고에 떠있는 우주선들을 다 봤어요. 이거 펠타도 있네 막 이러면서 사실 약간 직업병 같은 건데 보다가 저게 전 뭐지? 이러면서 탄티비 같은 게 있길래 확대를 했는데 달라. 콕핏이 달라. 그래서 콕핏이 다르고 몸체도 조금 다르고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일치하는 우주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스타워즈에서 백그라운드 우주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거겠구나 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 거예요. 저게 파이럿십의 오마주구나 했는데 최근에 태진님이랑 또 의성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바로는 ILM 모델 메이커가 장난으로 만든 밀레니엄 이글이라는 우주선을 그 VFX 팀에서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드라마에 이스터에그로 넣었다. 그래서 그 우주선 이름은 밀레니엄 이글이다라는 정보를 주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작은 디테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 밀레니엄 팔콘 그 초기 해적선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또 캐치했더라고요. 몸통이 다르다. 몸통이 보배님도 이제 캐치를 하셨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글호랑 닮았다. 근데 그게 진짜 ILM 직원이었던 빌 조지가 만든 두 개를 합친 모델이었다. 밀레니엄 이글이었다. 아니 이게 사실 해적선 파이럿십이라고 불리는 우주선이 파이럿 폴트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센스가 있는 이스터 에그였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변주 줘가지고 밀레니엄 이글 ILM 아티스트가 만든 밀레니엄 이글이라는 팬 모델을 캐논화해서 거기 한 몇 프레임 안 되는 거기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스타워즈 스켈레톤 크루 제작진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최고의 이스터 에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스터 에그라기보다는 그냥 작품에서 대놓고 나오죠. 비윙. 네. 비윙. 저는 진짜 실사에선 처음이잖아 이번 비윙 액션. 그쵸. 에피소드 6에서 처음 나왔지만은 거기서는 사실 배경으로도 잘 안 나왔어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묘사가 안 됐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폭격기라는 이미지만 있지 사실 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레벨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슨 빔이지? 컴포짓 빔이었나? 네. 컴포짓 빔 이제 네 갈래로 나눈 빔이 하나로 합쳐져서 데스스타 마냥 이렇게 긁어버리는 거. 아크텐츠를 그냥 장사 보내버리는 그런 프로토타입 비윙이 나왔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프로토타입에만 있던 게 아니라 양상기에도 있었다. 약간 그런 개조가 된 기체들도 있었다. 네, 저는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실 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사실 비윙이 먼저 나왔죠. 이 스켈레톤 크루보다 먼저.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나와서 레이저 뿅뿅 쏘다가 바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왜 나왔지? 그러니까 심지어 신형기였는데 비윙 마크 3가 나온 거였는데. 맞아요. 마크 3라고 이제 번호도 붙었는데 나오자마자 펑 하고 터지더니 조정석하고 몸통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맞아 그랬을 때. 이번에 스켈레톤 크루 마화에서 엑스윙만 불렀잖아요.
처음에 KB가 엑스윙 뭐 함대를 부른다고 했나? 엑스윙 전대?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엑스윙밖에 모르니까 애는 엑스윙을 불러달라고 해서 엑스윙만 슉 날아오길래 엑스윙 많이 나오네 이랬는데 갑자기 비윙 2대가 나와. 그러더니 집중광선을 쏴. 야, 그게 진짜 쾌감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그거 빔 쏘는 거 한 5초도 안 되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진짜 최고로 만족했어요. 이제 함성 킬러라는 명성을 비윙이 충분히 되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좀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비윙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럼 이제 5화에서 8화 얘기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5화에서 8화 약간 스켈레톤 크루가 4화에서 한번 끊기고 5화에서 8화에서 한번 끊기고 가지고 좀 2개 파트로 나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흐름상. 그쵸. 5화에서 8화가 정말 명장면들이 많았어요. 이제 5화가 라누파 처음 가는 거였죠? 그쵸. 이제 라누파 행성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터에그들이 막 쏟아지고 또 여기도 이스터에그 많았지. 정말 처음에 언급되잖아요. 금융조합이 여기서 회담을 연다. 그냥 이름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그치.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진흙 온천에서 윤이 목욕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고 귀엽게 머리에 수건까지 말아 올리고 머리털도 없으면서 아니 여기가 여기 이거 보고 딱 제작진이 엄청나게 이제 로어를 잘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금융조합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거기 이제 운영하는 뮨들도 나오고. 때마침 에콜라이트에서 다스플레이거스를 만들어준 덕분에 뮨 모델링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실사에서. 그쵸. 제일 여기도 좀 만족을 했어요. 이런 이스터에그도. 약간 생과치로 행방불명 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5화는. 맞아요. 거기 주내용이 이제 보물찾기였으니까 거기서도. 그래서 헛부터 해서 이소리안 뮨 크탈롭스? 크툴루 같이 생긴 애도 도와주고 되게 생과치로 행방불명 같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크탈롭스도 사실 처음에 보걸렛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고편에 나왔을 때는. 좀 덩치 큰 무슨 문어형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괴물일 줄 알았는데 크탈롭스도 되게 잘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무슨 거기 생과치로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약간 신들 느낌? 그쵸. 덩치도 엄청 크고 하니까 무처럼 생긴 진흙게 막 덮인 신도 치히로를 막 도와주잖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5화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화는 더 좋았죠? 6화는 진짜 저는 서사적으로 너무 아름다웠다고 봐요. 6화에서 정말 박수를 쳤어요.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한테 영화를 줘라. 스타워즈 영화를 줘라. 솔직히 북오브 보바펫에서도 좀 쇼의 맥락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에피소드를 만들었잖아요. 만달로리안. 그치. 애넌 전투기 개조하고 더불어서 약간 그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6화에서 빅히트를 터뜨렸죠. 저는 이번에 제일 아마 연출이 무르르지 않았나. 표현에 있었어도. 피크. 진짜. 특히 이번에 가장 조명받은 게 케이비랑 펀이랑 이제 림이잖아요. 그렇죠. KB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 관련으로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다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하면서 결국 그들의 이제 장애를 없는 것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뭐랄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보여준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스토리텔링을 되게 다정하면서도 뼈이 굵직하는 그런 펀치를 저는 하워드 감독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KB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KB는 첫 등장부터 약간 펀의 사이드카에 탄 호버바이크의 사이드카에 탄 좀
펀의 1+1 같은 캐릭터로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쵸,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드로이드죠? 그치. 약간 배드배치에서 에코가 취급당하는 거의 그런 느낌. 아니면 완전 심하게 말하면 제국의 역습에서 란도랑 로봇처럼 맞아요. 거의 그냥 말도 없고 그냥 행동만 하는 그런 사이보그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6화에 다다라서 왜 그동안 KB가 말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안 하고 겁을 먹고 좀 자신감이 없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펀은 왜 더 이제 그 리더처럼 행동하려 하고 그런 거를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두 이야기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어우르게 했어요. 그거를. 그쵸. 그러면서 윈한테 고맙다 제다이 하면서 윈의 이타적인 그런 성격까지. 맞아요. 정말 어떻게 그 플롯을 그렇게 연출을 하고 전개를 하는지 6화는 정말 훌륭했던 장면들로 가득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스켈레톤 크루가 합쳐지고 또 대박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8P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성장했다를 이런 비주얼로 보여줄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크루가 돼서 하나의 우주선에 하나의 크루로 움직이는 아이들. 맞아요. 그거를 우주선이 갑옷을 벗어던지고 매끈한 그리고 엑스윙을 닮은 우주선이잖아요. 엔진 2개의 날개 이렇게. 엔진 4개의 날개 이렇게. 딱 그 희망을 상징하는 엑스윙하고 비슷하게 생긴 약간 그런 뉘앙스 해주는 우주선이 딱 탈피돼서 나오는 그 순간, 날아오는 그 순간의 쾌감은 이 시리즈를 통틀어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알다니 눈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 맞아. 이게 자폭하면서 불꽃이 막 파바바바박 튀는 이제 미학적 그 아름다움도 있는데 그 상황 이제 지금까지 했던 빌드들이 쌓여서 오는 감정에 이제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했던 직선 리니어한 스토리텔링이 떡밥을 쌓고 쌓다가 포텐셜을 딱 터트리는 그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6화가. 그렇죠. 그 오닉스 신더는 빨리 좀 마이크로 갤럭시 스쿼드론이나 어디서 좀 장난감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닉스 신더 안 그래도 처음 디자인 공개했을 때는 너무 투박하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뭉툭하고 뭐 엔진도 좀 이상하게 달려 있고 또 보면 함교는 또 왼쪽 이제 중간에 달려 있죠. 약간 밀팔처럼. 네, 밀팔처럼 그 동체 중간에 함교 있고 약간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우주선 디자인이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작품 빌드랑 엮이니까 이만큼 멋있는 우주선이 없다. 우주선을 캐릭터 성장 서사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니까요. 뭐 고스트는 뭐 팬텀밖에 바뀐 게 없었고. 그쵸. 그냥 집 느낌 거기는. 밀레니엄 팔콘은 사실 서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란도가 갖고 있었던 게 클래식 3부작의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선으로 서사를 이렇게 풀다니 정말 메카닉 덕후로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고. 드디어 좀 주연 캐릭터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태진님이 SM33까지 포함해서 스켈레톤 크루에서 제일 기억에 남은 캐릭터가 어떤 친구인 것 같나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펀? 네, 펀이 진짜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애가 약간 조금 그거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는 이제 수석 학생 이제 그건데 실제로는 이제 라이딩을 되게 즐기고 어떻게 보면 반항기 가득한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모험을 떠나면서 사실 막 원치 않는 리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냥
약간 부담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약간 책임을 어떻게든 지려는 것 같아요, 혼자. 그런데 이 캐릭터가 이제 모험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특히 그 6화에서 닐이랑 함께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점에서, 아, 이렇게 여기도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 서사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게 잘 보여서. 펀이 특히 그랬죠. 예. 사실 펀도 펀인데 저는 처음에는 강경 닐 닐 너무 귀여워 진짜. 막 비명도 깍 지르고 맞아요. 막 동생들도 엄청 많고. 그쵸. 가히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닐이 좋았고, 사실 좀 쉬어가는 에피소드였던 4화에서도 거기서 닐이 되게 단순히 귀엽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고 이 상냥함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거를 이제 그 에크런이었나요? 거기서 만난 예. 헤이나가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더라도 닐이 제일 좋았는데 6화에서 KB가 딱 그 얘기를 하고 KB 서사가 풀리는데, 사실 KB가 좀 한국계 배우인 것도 약간 플러스 요인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작품 외적으로. 근데 KB가 연기를 어떻게 그 안경을 끼고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연기력도 표정 연기도 되게 잘하고. 맞아요. 애가 너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KB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보면서 근데 확실히 눈에 띈 거는 KB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8화까지 딱 보고 다시 이제 한번 1화부터 다시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태진님도? 아니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끝나면. 맞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훑어보는데 KB가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펀의 그 사이드킥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반에 그 펀의 그 고집이 있잖아요. 혼자 막 그 똥꼬집 갖고 막 혼자 판단하고 명령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KB가 그 약간 묵혀오는 그 감정들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1화에서도 막 스피드바이크 이거 알아서 고쳐놔 이랬더니 KB가 빡쳐가지고 던지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얘도 그냥 참는 거지 성격이 이러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런 걸 처음에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좀 더 넘어오면 윈하고 SM33도 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가주악이죠 또. 그렇죠. 처음에 윈은 저는 좀 얘가 좀 약간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행동들이 물론 어린애가 맞긴 한데. 그치. 하필 이제 닐도 좀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KB랑 펀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니까 윈 혼자 약간 좀 동화에 집착하는 어린이, 이게 너무 강했어요. 이런 이미지가. 그쵸. 그래서 좀 막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제 윈도 많이 성장을 하죠. 이제 막 데이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마주를 하니까. 네. 그럼에도 저는 특히 윈이 좋아하는 제다이 이야기를 윈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게 약간 마지막 화에서 제다이의 귀환처럼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그쵸. 탑에서 이제 딱 결투를 벌이는데, 그 서사가 또 리턴 오브 더 제다이라는 그 오마주한 영화의 작품 제목하고도 연결돼서, 태진님 말씀하신 대로 윈이 딱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한 조드랑 대비가 되는 게 너무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조드는 실제 제다이를 만났는데 윈은 만난 적이 없던 것도 좀 그 부분이 대비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네. 네. 윈은 동화로만 읽잖아요, 제다이의 존재를.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다이의 선함을 더 뭐랄까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 끔찍한 상황들을 안 겪어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조드랑 그런 점에서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배신을 안 당해서 상처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 이제
상처도 입었지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그 선함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윈 자체가 가졌던. 그래서 오히려 약간 다른 3명의 캐릭터들에 비해서 윈의 좀 서사는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쵸. 그래도 윈도 뭐 캐릭터만 단편적으로 떼서 보면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캐릭터 같고. 그쵸, 진짜. SM33, 야 드로이드가 왜 이렇게 멋있냐? SM33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디자인이 너무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냥 해골 느낌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근데 눈에서 갑자기 라따뚜이 레미같이 쥐 하나 뿅 튀어나와가지고 좀 귀엽네 싶었다가 이제 포트보르고에서 펀 함장님을 돌려줘 이러면서 키가 쑥 커지더니 주먹을 장전하고 해적들을 강펀치로 날려보내고 그 방패가 켜져가지고 막 방패로 지지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K2도 K2 나름의 그 좀 드로이드의 멋있음이 있었는데 그 SM33는 덩치가 좀 더 있어가지고 그게 좀 더 멋있어 보인 것 같고 그 말투가 너무 좋아요. 말투, 그 해적스러운 말투. 닉 프로스트였나요? 그 성우가? 네, 닉 프로스트. 그 아저씨가 코미디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 해적 말투를 되게 잘 따라해가지고 이러는 게 버릇처럼 입에 붙어버렸어. 그 SM33의 그 매력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 해적 말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말빨에 당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이제 주먹을 내지르잖아요. 약간 fuck it 이러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이제. 네. 저는 그 점에서 왜냐면 SM33가 계속 이제 함장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약간 이런 좀 하인스러운 드로이드였는데. 그치. 마지막에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딱 주먹을 내지르는 그게 거기서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이 드로이드도 하나의 드로이드도 개체다. 성장을 해 심지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처음에 이 묘사 보고 드로이드는 너무 하인처럼 묘사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작품 내에서도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펀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드로이드는 뭐 기억이고 판단이고 그냥 주인이 아니야 이러면은 아닌 거고 오버라이트 되고. 그렇죠. 근데 SM33 그치. SM33는 그러다가 고쳐주고 아이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해적 코드건 뭐 선장의 지시건 드로이드의 규칙이건 다 상관없이 충성심 그걸로 이제 보답을 하는 게 이 작품은 드로이드도 성장을 합니다. 서사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목이 잘렸는데도 그 C3PO 마냥 이제 KB를 돕는 그것도 여기서 진짜 아마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조드가 SM33 목을 잘랐을 때 진짜 온갖 쌍욕을 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빡빡인 거야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너를 매달아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에데틴 사건 이후로 약간 KB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SM33도. 그리고 최근에 만달로리안 시즌 3에서 IG-11을 무슨 좀비 마냥 강령수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루카스 필름이 드로이드는 작정을 했구나. 도구로 보는 게 맞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SM33를 이렇게 묘사한 거 보니까 다시 또 인류애가 다시 돌아오고 괜히 또 다음 작품에서는 또 IG처럼 쓰지 말고 SM33처럼 좀 인격체로 대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렇죠. 사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C3PO도 완전 거지 같은 취급을 당했잖아요. 이게 얘네들은 드로이드를 친구라고는 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친구라고 하고 말로만 친구지 무슨 어디 진짜 무슨
묘사가 좀 이상해 얘네가. 좀 말로는 아니, 친구인데 현실은 사이보그만 돼도 하인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하인이지 사실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드로이드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르짖고 장렬하게 전사하신 저 누구야? L3. L3 포스트 L3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좀 구시대적으로 IG-11처럼 쓰지 말고 SM33처럼 진짜 하나의 캐릭터로 잘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그 외에 킴도 뭐 디자인적으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요? 킴. 아우 맞아요. 킴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내가 약간 스타워즈 은하계에 살았으면 킴처럼 살았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킴이 이제 그거잖아요. 로어를 막 정리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 마냥 막 정보 쌓아두고 막 정보 더미에서 살고 그러는 게 굉장히 릴레이터블 해가지고 킴이 또 감초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브루투스도 브루투스 굉장히 디자인도 그렇고 마음에 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엑스트라 중 하나가 걔 이름 뭐였냐?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해적 중 한 명, 여자 해적 한 명 있잖아요. 등치 있고. 예. 그 페트롤 트루퍼 갑옷이랑 제국식 무장했던 게 그냥 사실 별거는 아닌데 그냥 괜히 좀 인상적이었어 이 부분이. 그분 약간 그 사람이죠? 그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그랜드마스터 옆에서 막 그 시중 들었던 그분 아닌가? 그 배우예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약간 비슷한 그런 톤은 비슷해요. 톤은 비슷한데 같은 배우인가? 그래서 저는 좀 맞든 아니든 그분과 겹쳐 보여가지고 괜히 이제 엑스트라 모브 캐릭터인데 인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중간에 조드를 한번 도와주잖아요. 아 그쵸. 그 뭔가 도와준다. 어쨌든 뭐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만달로리안에서 먼저 선보여줬던 베인보다 베인은 사실 이번 드라마에서 거의 이광수 마냥 그냥 멀 때만 키만 커가지고 사실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안 봐도 진짜 상관없는. 그러니까 태진님이 말한 그런 모브 캐릭터들도 굉장히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들 얘기, 모브 캐릭터들까지 했고 이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여기로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좋았던 점, 뭐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를 말씀하셔도 되고 아쉬웠던 점, 제일 별로였던 에피소드를 말하셔도 될 것 같은데 태진님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별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활감 느껴진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휴양 행성도 너무 좋았고 라노파도 너무 좋았고 이제 그 어디였지? 그 에데틴의 이제 그런 학교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또 생각보다 이게 행성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배경은 그 우주선 그 생활감 보르고 포트 보르고에 있는 그런 생활감들도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거기 보면은 진짜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그 안도르에서 봤던 생활감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거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로어들이 좀 새로운 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이거는 그냥 서사적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제 순수한 아쉬움인데 로어들이 어떻게 끼워 맞춰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화국 때문에 뭐 공화국을 위해서 일하는 에디틴이니까 뭐 제국 시절에는 안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중요한 행성이고. 그쵸. 그런데 제국이 그걸 안 건드렸다는 게 너무 좀 의문스럽고 그냥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아쉬움. 저도 사실 비슷할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은 앞서서 말했듯이 뭐 캐릭터 묘사, 뭐 우주선 디테일 이런 것도 다 좋았으니까 그런 거는 말을 안 할 거고 일단 비주얼.
비주얼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거 폰으로 보기 아까워. 너무. 이거는 큰 화면으로 봐야 돼. 최근에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들이 되게 색감이 채도가 낮고 흐리멍텅하고 약간 좀 뒤에 그 저기 뭐야 스크린 뭐죠?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저기 뭐야 디즈니 전매 특허 그 LED 스크린. LED 스크린이 너무 티가 났어요. 솔직히 아소카까지만 하더라도. 그쵸.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그 볼륨 맞아. 맞아. 볼륨. 네. 볼륨 티가 안 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스켈레톤 크루도. 근데 그 일단 색감이 채도가 올라가서 그게 더 너무 좋았고 우주가 칠흑이 아닌 게 또 좋았어요. 맞아. 원래 스타워즈 약간 좀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우주편이. 삭막하고. 물론 스타워즈의 DNA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좀 나는 우주 묘사에 있어서는 좀 바뀔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라기 공원도 그 공룡들이 실제 공룡이랑 다른 게 영화 그 소설이건 영화건 플롯에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룡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룡이 아닌 무언가를 팔아 째끼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에서의 공룡이에요. 근데 그 공룡도 사실 지금 주라기 월드로 넘어오면서 깃털이 붙고 그 현실의 관객들이 보는 약간 고생물학적인 지식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고증 약간 맞춘 느낌으로. 그치. 그래서 이번에 사실 스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악어 싫어. 나는 악어 반대파야. 아무튼 근데 스타워즈도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좀 대형 할리우드 영화들이 우주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을 바꾼 이후로 조금 화려하고 뭐 우주에도 환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별똥별도 있고 이러죠. 태양풍도 있고. 그렇죠. 되게 스타워즈에서 변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환경들 그리고 배경으로 이쁘게 쓸 수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이번에 그 인공 성운 장막을 만든 것도 좋았고 그 킴의 위성 비주얼도 좋았고 맞아요. 거기도 되게 전체적으로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고 미장센도 좋았어요. 심지어 특히 8화가 그게 좀 도드라졌어요. 그 맞아요. 장면이 이쁜 게 어디였지? KB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장면이 하나 있었고 거기도 맞아요. KB가 크레딧 더미 위로 딱 살포시 떨어지는 장면도 솔직히 그냥 KB만 나와도 됐을 장면인데 되게 이쁘게 크레딧 더미 위로 KB가 굴러 떨어지는 장면도 미장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 떨어지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뻐. 진짜 이게 그 다라라락 소리도 너무 이쁘고 그 조드가 마지막에 KB 쏙 조드가 크레딧 하나 딱 했을 때 우다다다 쏟아지는 그 크레딧이 내가 조드였어도 저렇게 웃었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연출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아까 말했던 그 해적 요소들을 채용한 점. 해적 장르의 그 노래. 노래. 타크 레노드의 그 노래는 한 10초밖에 안 나왔거든요. 드라마에서. 근데 그게 또 주는 약간 소름, 닭살 같은 게 있더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타워즈 은하계 속의 전설, 미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제가 정주행을 다시 하면서 찾은 건데 스켈레톤 크루 2화에서 포트보르고에서 애들이 막 뭐 먹을 걸 시키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장면에서도 레노드 선장 노래가 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진짜요? 멜로디가. 멜로디가 나오는지 몰랐네. 나도 뭐야 타크 레노드 노래가 여기서도 나왔네? 할 정도로 약간 이 노래라는 게 사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타워즈도 아예 그걸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만달로리안 쪽에서는 막 군가 같은 걸로 되게 설정을 노래로 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잘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없어요. 그거를 스켈레톤 크루에 와서 다시 해준 게 참 그것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을까? 짧은 거? 짧은 것도 아쉽긴 하다. 좀 에콜라이트 때하고 비슷하게 스켈레톤 크루는 그래도 좀 이야기가 단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엄청 도드라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드라던가 해적이라던가 에데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쇼의 페이스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화? 4화, 그쵸, 4화. 4화가 솔직히 필러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그게 체코프의 총이라고 하죠. 그 영화나 그게 있어서 뭔가 아이템이 보여지면 그 아이템은 무조건 그 활용을 해야만 한다 작품 속에서. 네. 그걸 체코프의 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지막 화가 되기 전까지 4화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과 그 거대한 터보레이저는 뭐야? 왜 나온 거야 싶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 총 그 대포가 똑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학교에 있다는 게 난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학교 건물에 있었던 거지? 약간 그런 아리송한 점, 뭐 감시관의 탑에 있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학교에 있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 7화 8화가 6화가 너무 끝내줬어서 그런진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7화랑 8화가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이제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니까 이야기가 너무 정직해서 뭔가 쿠키 영상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지막 화에도 뭔가 있었으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불만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화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이 결말이 림이 엑스윙 모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거에서 약간 엔딩이 조금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난 감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건 해결하니까 바로 끝나버린 느낌? 맞아. 네, 조드도 약간 신공화국이 왔어. 네. 그리고 끝나버렸잖아요. 조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안 나오고 아까. 약간 에피소드 1이나 새로운 희망처럼 뭐 파티 이제 축제 장면에서 나왔으면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제 신고가 오고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그 아쉬움이 있긴 해요. 이 부분도. 엔딩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깔끔하긴 한데 뭔가 아쉽다.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좀 더 줘. 네. 맞아. 그래서 더 달라는 그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죠. 시즌 2나 다른 작품의 스켈레톤 크루 요소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원하세요, 태진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에데틴 근황만 언급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행성이 지금 됐는지만.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신공화국이 여기 왔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신공화국이 여기를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에데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급만 해줘도 저는 좀 충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조드의 미래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조드. 네. 얘가 뭐 체포를 내든 뭐 어디 도망을 치든 어떻게든 얘의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질 텐데 그냥 조드의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루카스 필름 쪽에서는 한 4화 정도 방영됐을 때 이미 막 시즌2 루머가 돌고 존 와츠 감독도 뭐 우리는 할 얘기가 아직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봐줘야지 이제 시즌2가 나오든 말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작진 측에서는 사실 이 작품 자체가 호불호가 막 갈릴 그럴 작품이 아니니까 뭐 뷰어십만 많으면 그 조회수만 많으면은 솔직히 시즌2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품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걸 끝나고 스켈레톤 크루가 끝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작진 인터뷰들을 막 찾아봤어요. 출연진을. 근데 애들이 너무 컸어요 벌써. 아 맞아요. 애들 벌써 느낌이 약간 달라졌던데요. 아니 이게 2022년부터 찍었다는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아 그러네. 애들이 너무 큰 거야. 아 근데 진짜 펀 배우가 너무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펀이랑 케이빈 일단 키가 더 컸고. 아 맞네. 펀은 더 성숙해졌고 남자애들도 키가 커져가지고. 맞아요. 이거 후속작을 만들 거면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컸어. 이렇게 된 이상 시간대 넘어가야죠. 약간 그 기묘한 이야기처럼 애들이 작중 시간대는 얼마 안 지났는데 그 배우들이 너무 커버리는 것처럼 만약에 찍을 거면은 태진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간이 좀 반영돼가지고 이제 스켈레톤 크루가 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이제 갓 성인 아니면 뭐 티네이저 이제 완전 티네이저 그런 시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또 그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하계를 묘사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차후 시즌에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또 이 스켈레톤 크루 만도버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켈레톤 크루를 데이브 필로니 씨가 또 군침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지 않는 스켈레톤 크루의 후속 이야기는 필로니가 자기의 또 그 만도버스 영화를 만들 때 무슨 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마지막 장면처럼 온갖 사람들 다 오는 와중에 막 우리도 왔어 이러면서 막 오닉스 신더랑 그 스켈레톤 크루가 다 자란 애들 모습 한 1프레임 보여주고 끝나는 약간 그런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카메오 나올 거면 안 나온 게 나아요. 최악이야 최악. 그렇게 하지 마. 데이브 필로니 제발.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하니까 외지랑 그렇게 나온 거 아니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만약에 시즌 2를 할 거면 아니면은 뭐 스켈레톤 크루 관련 이야기를 풀 거면 에데틴이랑 조드 이야기를 뭐 테일즈 오브 제다이나 뭐 소설 같은 걸로 풀어주던가 아예 시즌 2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정말 공들여서 다른 작품에 진짜 굳이 할 거면 정말 공들여서 좀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그냥 까메오로 퉁치지 말고 진짜 서사에 엮일 거면 진짜 엮이는 제발 이야기에. 그렇게 좀 스켈레톤 크루를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잘 좀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켈레톤 크루 굉장히 홀섬하고 재밌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백캐스트로 태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른 다양한 주제의 백캐스트로 다시금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